3강 2부 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이 바빠가지고요.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화면을 제가 자료를 다 펼쳐놨습니다. 펼쳐놨는데 보니까 법 개정 후입니다. 법 개정 후에 당해세 우선원칙 예외입니다. 근데 법이 이제 뭐 신설된 것도 일단 개정된 걸 봐야겠죠. 그죠? 개정 후에 당해세 우선원칙이 적용되는 게 있어요. 예외와 적용은 어떤 경우냐 그러니까 크게 제가 지난주 93강 1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까? 임차인이 주거용 부동산에 전입 신고하고 확정일자를 언제 받았어? 아, 요때 받았구나. 야, 너 또 주거용 부동산이네? 주거용 부동산에 전세권 언제 설정했어? 아, 요때구나. 야, 근데 국세 지방세 당해세 법정기일 언제야? 아, 요때구나. 법정기일보다도 이게 확정일자 전세권이 빠르면은 일단 이 임차인들이 먼저 받아간다. 이게 먼저 받아가는데 무조건 다 먼저 받아가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 당해세 있죠, 당해세. 예를 들어가지고 당해세 해가지고 예를 들어 한 1억이다. 뭐 1억이라는 그러면 이 사람들 먼저 줘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기관에서 그동안 저것들 먼저 가져간 거 조금 미안한 모양이라, 그런 일말의 양심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저것들이 1억을 먼저 받아가는 것을 애따면서 임차인 너 가져가. 이렇게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배당은 과연 어떻게 되느냐. 이건 이제 우리가 사례를 가면서 이제 조금 말씀드릴게요. 자, 두 번째 보니까 이제 법 개정 후에 당해세 우선원칙에 적용이 되는 게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해세 우선원칙은 뭐다? 이게 법정기일이 빠르잖아요. 그죠? 확정일자하고 전세권이 나중이잖아요. 그죠? 이랬을 경우는 일단 당해세 우선원칙이 항상 적용이 된다. 그럼 이걸 제가 다시 한번 더, 페이지를 바꿔가지고요,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이게 92강에서 말씀드렸는데, 여기 당해세 우선 원칙에 대해서 다시 정확하게 감을 못 잡으신 분들 제법 꽤 많이 솔창이 계시더라고. 아시는 분들한테 대단히 좀 죄송합니다만 이게 당해세 우선 원칙 이렇게 나갑니다. 이게 뭐냐? 이게 한마디로 세금은요 싸가지 없어요. 세금 싸가지 없다니까. 그리고 근로자 임금 채권은 더 싸가지가 없어. 그래서 이제 근로자분들한테 제가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경매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좀 더 그 기억을 잘 하시라고 싸가지 있는 놈들 말씀드리는데, 자, 세금 같은 경우는 당해세 우선 원칙이라니까 여기 뭐냐 이게 당해 부동산에 보면요, 당해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이잖아요. 당해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인데 이것이 당해세 우선 원칙이 뭐냐 이게 당해 부동산에 보면 우선 변제권을 가지는 권리자들이 있거든요. 우선 변제권을 가지는 권리자들 중에서 이게 1등이야. 이 시간 안 따집니다. 이게 당해서 우선 원칙인데, 그러면 보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보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A라는 사람이 있고요, B라는 사람이 있고, C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가 전입 신고하고 확정일자로 받았고, B가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C가 말이지 맨 꼴찌로 해가지고 당해세 해가지고 세금이 이제 이것도 법정기일이 이제 이때라 치해가지고 법정기일이 이렇게 돼요. 옛날 법은요, 이게 옛날 법이 아니라 지금도 이 당해세 우선 원칙이 적용된다니까요. 적용이 되는데, 근데 요건 같은 경우는요, 소위 개정 전과 개정 후를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개정 전에는 어떻게 배당이 되느냐? 그러니까 당해세 우선 원칙이니까 여기 적어놨잖아요. 우선 변제권을 가지는 권리자들 중에 상승치가 1등이야. 확정일자 이것도 보면은 채권의 물권화하니까 이게 우선 변제권이거든요. 저당권도 보니까 물권이니까 우선 변제권이란 말이죠. 근데 지는 건방지게 맨 꼴찌로 법정기일에 의한 당해세가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C가 A하고 B한테 건방지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나는 있잖아, 우선 변제권자 중에 상승 1등이야. 그래, 내가 있잖아, 나는 단지 이때 등기했을 따름이야. 그러고 진짜 까불고 앉았어. 내가 먼저 다 가져갈까, 이게. 이 C가 다 가져가 버려. 옛날에는요. 지금도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일단, 전후를 이제 구분하는 것은 이제 전국 개정 후를 이렇게 제가, 확실하게 나누기 위한 것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봐가지고요, 우선 변제 1등 누구냐, A가 되고, 우선 변제 2등이 누구냐, B, 이런 식으로 배분이 돼버린다고. 이게 C가 당해세 세금이고요. A가 임차인이고, 그죠? 임차인이고, B가
저당권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법이 개정된 것은 이 임차인 입장에서 봐가지고 이런 사태가 발생되면 정말로 참 기분 더럽잖아요. 내가 전입신고할 적에는 말이지 저당권도 설정 안 돼 있고 조세 체납에 따른 압류 등기도 안 돼 있는데 이게 나중에 경매가 빵 터져버리니까 갑자기 이놈이 뿅뿅뿅 튀어나와가지고 말이지 지가 시금방지게 먼저 가져간다고 한마디로 지랄하고 자빠져 앉아있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뭐 이 건 같은 경우 이번은 어쨌든 저당권보다 먼저 전입신고했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고 결국은 이 물건 낙찰받은 낙찰자만 한마디로 이제 덤탱이 쓴다는 것이지요. 그럼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니까 이 사람 이 세금이 싹 다 받아가면 해가지고 A가 배당 받아갈 금액이 자기 전세금 전액을 다 못 받았다 그러면 나머지 자녀 전세금액은 뭐다 낙찰자한테 돌리도라고 하면 되는데 문제는 또 봐가지고 낙찰자가 말이지 머리 뱅뱅 굴려가지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안 주는 방법은 뭐지? 안 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보증금 인수하는 보증금 있잖아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니까 안 주면 된다니까요. 안 주고 또다시 경매를 날려버려 지금 이거 그때 뭐다 A가 머리 아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그 경매 사건 하나가요. 대구 지방법원 관내 빌라인데요. 경매 사건만 제가 기억하기는 5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었는데 완전히 똥값으로 누가 낙찰받아. 또 경매로 날려버리니까 또 완전히 똥값으로 낙찰되니까 또 경매로 날려버리고 자꾸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니까 아마 그분은요 임차인은 그 집에서 한 10년 정도 사는 것 같아요. 이거 징그러워. 그 임차인도 어떻게 보면 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 법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니까, 너 당해서 있잖아. 근데 확정일자, B 저당권은 이거 저당권은 유령인간으로 봐야 됩니다. 이게 없는 걸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A와 C와의 관계, 요거만 딱 정리한 거야. 봐가지고, 야, 있잖아. 봐가 전입 확정일자 빠르잖아. 네가 나중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한다더라. 당해서 네가 예를 들자면 이 사람이 경매 절차상에 있어서 배당받은 금액이 한 당해서가 2억이다 그러면요, 요거, A 있잖아. A가 2억 가져가는 게 A가 2억. 그죠? 예. A가 2억 가져가고, 그러니까 이 당해서에 지가 2억 받아갈 것을 이 A한테 양보를 하는 게 양보. 딱 가져가라, 이거지. 가져가고 나서, 그러면 A가 뭐 자기 전세금 다 받았다. 만약에 뭐 이 전세금 만약에 3억 원이다. 그러면요, 배당은 이렇게 됩니다. A가 2억이고 나머지 또 A가 이제 확정일자에 의해서 1억 배당 받아가고 그 다음에 B가 자녀 금액이 있으면 배당 받고 다음에 또 자녀 금액이 있으면 C라는 사람이 이제 세금에 의해서 배당 받고 이런 식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면요, 이 사람의 전세 금액이 3억 원이다. 3억 원인데 여기 어쨌든 2억하고 1억에 3억 다 받아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낙찰자 인수하는 거 없잖아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게 금액이 얼마고 법정기일이 이때고 뭐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픽스 고정시켜서 말씀드리니까 이렇게 결과물이 도출되는 것이지, 만약에 저한테 말이 이런 사건 해놓고 나서 야 당해서인데 그 법정기일이 언제 몰라, 체납된 세액이 얼마야 몰라, 그럼 과연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이 나올 것 같습니까? 절대로 계산 안 나옵니다. 그죠? 예.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서 여기서 지금 또 제가 사진 한번 찍을게 주고요. 뭐냐면요, A가 그러니까 이 당해서가 2억 받을 것을 A가 2억 받아갔잖아요. 그죠? 2억 받아가고 나서 A가 또 1억을 받아가는 것을 왜 받아갔느냐, 이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아마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왜냐면요, 당해서 같은 경우는 당해서 우선 원칙이니까, A가 2억을 받아가는 것은 이해를 하겠다 이거지. 왜? 당해서 얘가 받아갈 것은 이제, 임차인한테 양보를 해줬으니까. 그런데 봐가지고 그러면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 저당권 우선 변제권보다 당해서 우선 변제권 하니까 우선 변제권자 중 1등인데, 왜 A가 먼저 받아가고 나서는 B가 배당 받아가느냐. 이 관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작년 기재부에서, 나온 그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 자료를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이거. 잠깐만, 이건 좀 말씀드렸고. 기재부에서 나온 자료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화면이고요. 여기, 잠깐만요, 자료를 조금, 네. 됐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국세 우선 원칙, 규정, 해가지고, 현행하고, 수정안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해가지고, 이게 또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료를 조금 올릴게요. 보시게 되면은요, 당해세 적용 예외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제가 조금 전에 칠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확정일자보다도 여기는 확정일자도 되지만 이제 이 국세기본법하고 지방세기본법에 보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또 주거용 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권 이렇게 법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보다 더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 배분 한도. 이 배분 한도라는 것은 당해세 세금이 만약에 당해세 우선 원칙에 의한다면 일단 이 사람 만약에 2억을 배당받으면 이게 배분 한도입니다. 한도만큼은 주택 임차인이 우선 변제받아요. 이게 당해세가 배당받을 수, 그러니까 당해세가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옛날에 당해세 우선 원칙에 해가지고 당해세가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임차인한테 다 줘버린다는 겁니다. 그죠? 임차인한테 다 줘버리고 요 자료가 있고 지금 또 제가 또 다른 자료가 하나 있는데 잠깐만요. 다른 자료를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잠깐만 어디 갔느냐? 여기 기재부 보도 자료네요. 이게 저기 기획재정부 보도 자료 해가지고요. 한번 좀 켜볼게요. 예, 작년 9월 28일 날 이제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방안 뭐 어쩌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요건 아니고요. 경매 또는 사망에 나와 있네요. 경매 또는 공매 단계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그죠? 경매 또는 이제 공매 단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잠깐만요. 네. 공매 단계에 나와 있는데, 밑에 보면은 이 사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여러분들 맞아요. 이 자료, 보도 자료들 가지고 계시죠? 이제 기획재정부 들어가시면 이제 보도 자료 다 있습니다. 다 다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참고로 이제 날짜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이게 언제냐면은, 2022년 9월 28일, 작년 9월 28일입니다. 9월 28일 날 해가지고요.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방안 관련된 뭐 이런 보도 자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도 이제 기재부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렇게 자료를 다운받아 볼 수 있거든요. 밑으로 다시 내려갈게요. 내려가서 보면 여기 보면 이겁니다. 이게 요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저 경매 또는 공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여기 이거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제가 이건 뭐 현행입니다. 현행이라는 것은 이제 그 전에 개정되기 전인데 해당 재산에 부과된 국세기본, 이건 국세기본법만 해당되는 겁니다. 이게 지방세기본법은 또 이제 2023년 5월 4일부로 이제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당해세, 종합부동산세 등 종부세 등이니까 상속세, 정액세, 종부세는 법정기일이 임차권의 확정일자보다도 늦더라도 임차보증금보다 우선 변제, 이게 옛날 거라니까. 이게 당해서 우선 원칙입니다. 이게 이제 이 법정기일이 늦다는 것은 뭐다? 임차권자의 확정일자가 이렇게 되잖아요. 확정일자인데 법정기일이 있대야. 늦더라도 저것들은 우선 변제 받아간대요. 왜? 그러니까 국세기본법은 그렇게 나와 있대요. 왜 그러냐, 이거 따지지 말아요. 법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건 잘 모르죠, 그죠? 그러니까 확정일자보다도 법정기일이 늦더라도 이 과거에는 이게 임차보증금보다 우선한다. 이게 가져버렸다. 우선한다. 이게 현행인데 여기에서 이제 이번에 또 밑으로 내려와 보니까 말이죠. 개선 방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개선 방안 보니까 경공매 시 임차권에 경매 공매에다 해당됩니다. 확정일자 빠르죠, 그죠? 확정일자 이후에 법정기일이 성립한 당해세 배분 예정액은 세입자의 주택임차 보증금에 배분하도록 계산한다. 이게 예를 들자면 이렇게 보면 될 거 아닙니까? 여기 보셔가지고요. 임차인이 있고 당해세 세금이 있습니다. 당해세. 근데 당해세가 옛날에는 당해세 우선 원칙이면요. 임차인이 또 확정일자 빠르고 법정기일이 당해서 나중에 늦다는 겁니다. 이런 전자에서 보면은 당해세가 만약에 3억이다 그러면요, 옛날에는 당해세 3억이 얘가 다 가져가 버렸어. 그런데 개선 방안은 뭐냐? 그러니까 확정일자, 여기 확정일자잖아요. 확정일자 이후에 법정기일이 성립된 당해세 배분 예정액은 3억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해세가 얼마를 배당받느냐, 그건 옛날에 당해서 우선 원칙에 의해 가지고 당해서 얼마 받는지 그것만 알면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자꾸 이제 문제를 제기하잖아요. 체납된 세액이 얼마인지 몰라. 법정기일 언제인지 몰라. 어? 그럼 이게 우리 경매인들을 위한 그 법 개정이 아니라니까요. 임차인들, 그것도,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들을 위한 개정이지. 예.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 경매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으면요, 안 돌아가요, 대한민국. 안 돌아간다니까. 어? 왜 이렇게 사람들이 경매인들을 업수유역에 우습게 보는지 모르겠어. 뻑하면 말이지, 무슨 부동산 경매한다, 전신 투기라고, 투기. 이게 부동산 경매, 이게 왜 투기입니까? 투자지. 응? 맞잖아요, 그죠? 투자는 거 일단 장기적으로 나가잖아요, 봐가지고. 이런 말씀들 드릴 필요는 없고. 그래서 어떤 배분 예정액이 3억이면 3억 원을 이제 누구한테 세입자의 주택임차 보증금에 배분한다. 이게 결국은 요 3억 원이 너한테 가는 게 아니고, 이 사람아, 이 사람한테 줘버려. 그럼 예를 들어 임차인의 보증금이 5억이다. 그러면요, 5억에서 이제 3억을 가져가고 나머지 2억에 대해서는 확정일자 빨라. 그럼 또 이조차도 임차인이 먼저 가져가 버린다는 겁니다. 자, 이러면 또 두 번째 보니까 당해에서의 우선 원칙의 예외는 저당권 등 그 외 다른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저당권하고 아무리 그러니까 임차인하고 관계야. 저당권하고 아무런 관계 없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주택 임차 보증금과 당해에서의 관계에서만 적용한 서로 이제 맞틀어야 하는 겁니다. 야, 너 당해에서 너 이번에 배분되는 거 보니까 야 5억 배당받네. 야 5억 가져와. 누가 임차인이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임차인한테 당해에서 국가에서 뭐 했다 양보해 주는 겁니다, 그죠? 그거지 뭐 저당권자하고 아무런 관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더 하나 더. 당해에서 우선 변제권만 주택임차 보증금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임대인은 요건 뭐 당연하죠. 이 세금 당해서 해가지고 이 세금을 3억을 먼저 받아가야 되는데 이렇듯이 확정일자가 이 당해서 법정기일보다 빠르다는 이유로 3억 원이라는 금액을 임차인한테 줘버렸잖아요. 양보해버렸잖아요. 그럼 국가에서는 3억 원이라는 세금을 못 걷었잖아요. 못 걷었다 해가지고 이게 실컷 체납된 세금 금액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3억 원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무서 등에서는 뭐다, 이게, 그 채무자, 납세 의무자의 또 다른 재산이 있는지,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을 추적을 해가지고, 너희들이 추심을 하든지 말든지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시고, 여기서 지금 제가 또 잠깐 밑으로 내려와 볼게요. 내려서, 요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당해에서의 우선 예외 적용 방식입니다. 예? 물 한 잔 마실게요. 오늘도 방송하기 전에 뭡니까 족발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새우젓을 너무 많이 찍어 먹었다는 거야. 물이 많이 세이네요. 제 얼굴도 한번 보여드려야겠죠? 못생긴 얼굴이지만은, 네. 오늘도 많이 들어오셨네요. 네. 먼저 인사 말씀 드릴게요. 아차산 불곰님 감사합니다. 소담님, 에리카님, 나나나님, 이강희님, 아까 참 플라밍고님 아까 저한테 전화 주시죠. 근데 제가 이동하는 바람에 전화 주신 걸 제가 못 받았거든요. 아니면 오늘 방송 끝나고 나서 막바로 전화 주시죠. 제가 휴대폰 켜놓을 테니까. 강성학님, 네, 감사합니다. 또 박황용님, 홍대희님, 나아령님, 감사합니다. 김청수님, 빠뿅님, 마마깍콩님, 알까기대왕님, 시화호, 노랑보리님, 감사합니다. 한태환님, 감사하고요. 부부익선님, 아리수님, 어호님, 시토스님, 민주지사님, 이정아님, 김혜진님 들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윤짐님도 들어주셨고요. 리키님, 린더버거님, 고공샘 부동산TV님, 곽충건님, 네, 감사합니다. 전화 안 왔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명남님 들어주셨고요. 홍창기님, 매직콩님 들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신인철님, 김운규님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부산바람님, 네, 고맙습니다. 주여사님, 쇠서왕님, 나나나님, 최연수님, 강성왕님, 아까 말씀드렸고, 정재욱님, 닉네임이 어떻게 돼요? 영어로 됐네요. XIANDP, 이게 뭐죠? 채팅창에 보니까 법원에서 보낸 우편물 받은 적이 없어서 채권자로는 돼 있는데, 이거 채권자인데, 배당 신청을 못했다. 배당 신청 못하면은 배당 받을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게, 이 사실적인 관계를 정확하게 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가능하면 채팅창에서는 이게 질문 주시면 이게
제대로 된 답변을 받아보실 수가 없어요. 뭐 다른 영상, 다른 채널에서 막 채팅창에서 서로 막 말씀들 나누시는데, 궁금하시면 이 영상물 밑에다가요, 또 보다 자세한 내용을 명기를 하셔가지고요, 질문 주시면 이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마마까꿍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자무식님, 리마켓님, 무지개님 들으셨고요. 윤영대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많이 들으셨네요. 자, 그럼 여기서 일단 이게 뭐냐, 그러니까, 자,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정말로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제 혼자서 막 떠들어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이게 특히 이제, 뭐 조만간 저도 오프라인 이게 실전 강좌를 할 예정입니다만은 이게 오프라인이 아니잖아요. 온라인이다 보니까 사실은 오프라인상에서 이제 강의 들으시는 분하고 저하고 교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는 딱 봐가지고 강의 들으시는 분 눈빛만 봐도 아, 이 양반이 말귀를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대충 알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뭐, 여러분들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제가 답답한 경우가 있어요. 자. 배분 총액이 이게 전부 다다. 그러면 현행이니까 거든 개정되기 전으로 봐야 됩니다. 전이고, 요건 이제 개정되기 후. 그러니까 요거 이제 국세기본법에 의하면요, 2023년 4월 1일, 2023년 4월 1일 이 날짜 이후로 해가지고요, 공매 같은 경우는 매각 결정, 경매 같은 경우는 매각 허가 결정, 매각 결정, 공매는 매각 결정입니다. 경매는 매각 허가 결정이 난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때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든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든 그 불문하고, 근데 우리는 대항력 없는 임차인 신경 쓰지 말자고 그랬는데, 어쨌든 임차인은 임차인인데 이 사람들의 확정일자가 당해세 법정기일보다 빠르다면은, 확정일자가 당해서 법정기일보다도 빠르다면은 어떻게 배분이 이루어지느냐.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떻게 봐가지고 이 그림만 봐가지고는요, 이게 얼핏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위에다 다시 한 번 더 이 사건에 대한 그 스토리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선을 쭉 꺼가지고 말씀드려볼게요. 여기에 보니까 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저당권 설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니까 임차인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 상태에서 당해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A가 저당권자고 B가 임차인이고 C가 당해세다 이렇게 봤을 적에는 그 옛날 법에 의해서는 어떻게 한다더라니까 당해세 우선원칙이니까 C가 먼저 받아가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여기 보시면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죠. 법정기일이 나중이라도 지는 무소불이라니까. 제가 맨날 얘기하는 깡패라고 깡패. 지가 다 가져가는 거야, 지가. 그래서 C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C가. C가 가져가요. 그 다음에 배당 순위가 이제 저당권이잖아요. 저당권자 이제 A가 받아가는 겁니다. 받아가고 나서 그 다음에 자녀 배당 금액이 있으면 임차인 이 사람이 받아가든지 말든지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C, A, B 이런 식으로 이게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옛날에. 근데 물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B라는 사람은요, 저당권보다 나중에 전입신고했기 때문에 낙찰자한테 대항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내용도 좀 알아놓으시면 좋지 않겠느냐. 여기서 큰 차이점은 뭐냐. 그러니까 확정일자가 당해세 여기 법정기일이죠. 법정기일로 빨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 하더라. 배당은 당해서 옛날 당해서는 깡패였습니다. 깡패. 지가 다 가져가 버려서. 그 다음에 저당권도 우선 변제, 확정일자도 우선 변제잖아요. 그러니까 저당권이 우선 변제 빠르니까 A가 가져가고 나머지 또 우선 변제 자녀 배당금이 있으면 B가 가져가는 거야.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여기 보니까 주택 임차 보증금이 나왔어요. 요게 뭐냐니까 요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 세금 있죠. 요거 하고요. 얘하고 맞트레이드 하는 겁니다. 맞트레이드. 그러니까 요 금액을 제가 간단하게 표시할게요. 요거 필기하시면 요 필기를 해놓으십시오. 괜찮습니다. 이게. 이거 좀 도움 되실 거예요. 2억이 저당권이고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이 3억이고 당해세가 2억이에요. 2억. 근데 보니까 배당 금액이 이거 제가 노트에 표시해놨습니다만 5억으로 제가 해놨습니다. 5억으로 했다 이거죠. 이랬을 적에는 어떻게 한다 하더라 봐가지고 당해세 2억이죠, 그죠? 2억이니까 얘도 2억 가져가는 거예요. 저당권이 2억이잖아요. 저당권이 2억 가져가는 거예요. 배당금이 5억이잖아요. 근데 2억 가져가고 2억 가져갔으니 4억 가져가죠, 그죠? 그럼 임차인이 얼마? 1억 가져가는 1억. 이런 식으로 배분이 되었습니다. 임차인의 배당금액이 1억인데. 근데 이번에 어떻게 됐냐니까 C가 2억, 당해서 2억 받아갔죠? 받아갔으니까 이 2억이 여기 그대로 내려와 버려요.
이게 뭐냐면 이게 당에서의 우선 원칙의 예외는 뭐다 봐가지고 얘가 옛날에 당에서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임차인한테 양보해 주는 거야, 양보. 네 가져가 버려. 근데 여전히 뭐다? 저당권은 2억. 요 금액이 똑같죠, 그죠? 똑같으니까 요 저당권 2억이다. 요 저당권 2억이잖아. 2억입니다. 2억 배당 받아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더라 봐가 우선 변제 순서로 따지니까 저당권자보다 우선 변제 2순위가 누굽니까? 확정일자 임차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임차인이 뭐다? 이미 여기서 2억을 배당 받았잖아요. 그죠? 2억 배당 받았고 자기 전세금 얼마입니까? 3억 원이죠. 그럼 나머지 얼마? 1억을 배당 받아가는 거예요. 1억을. 에? 법정 기일이 늦은 당에서는 어떻게 빵원이 없어. 법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죠? 예. 이게 지금 여기 좀 가장 헷갈려 하실 겁니다. 저당권자가 배당 받는 금액이 왜 똑같냐? 이거 제가 여기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이게 당에서 우선 그 예외 사항은 뭐다? 그러니까 임차인과 당에서 둘만의 관계이지 저당권은 놔둬버려요. 따라서 저당권자는요. 그 당에서 우선 원칙이 그 원칙에 의해가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나 예외 사항으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 똑같아. 이 금액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법정기 늦은 당해사하고 주택임차인 보증금을 또 보니까 트레이더. 얘가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그대로 임차인한테 준다 이거죠. 트레이드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나머지 1억은 왜? 그러니까 확정일자가 저당권보다 다음이잖아요. 딱 1억 받고 너는 맨 꼴찌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배분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죠? 조금 복잡할 것 같아요. 조금 복잡하니까 일단 오늘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특히 이제 화면에 나와 있는 거 당에서 우선 원칙 예외 적용 방식인데요. 이 내용에 대해 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번 기획재정부입니다. 기획재정부인가요? 기획재정부네요. 기획재정부 작년 9월 28일 날 보도를 했네요. 이 자료를 한번 다운받으셔 가지고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다 이제 우리가 열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로 하고요. 또 전상 언제입니까? 6월 16일 날 다음 주 이번 주 금요일 날 넘어가야겠네요. 여기 이제 국세기본법 35조 7항이 신설된 내용입니다. 이게 신설된 내용인데 요 법조문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지방세 기본법 71조 제6항 신설됐는데요. 이것도 보면 나와 있는데 이거 간단하게 말씀드려볼게요. 확정일자 또는 설정일보다 설정일이 전세권 설정 날짜입니다. 확정일자 또는 전세권 설정 날짜보다도 어떻게 법정기일이 늦은, 이 보니까 지방세입니다. 재산세 부과된 지방교육세만 해당된다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우선 대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이것도 이제 2023년 5월 4일자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오늘 숙제를 내드릴게요. 모레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이제 대법원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지방세 기본법 부칙 19,401호 제2호로 보게 되면요. 2023년 5월 4일 이후에 공매는 매각 결정, 경매는 매각 허가 결정한 경우에 적용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제 우리가 현재 오늘 날짜가 6월 14일이잖아요. 그죠? 6월 14일 현재 낙찰되어 가지고 이제 허가 결정이 났다더라. 그러면 일단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과 당해세 같은 경우는 이게 당해세 우선 원칙에 의해서 옛날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임차인한테 대신 양보를 해주는구나.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좀 하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넘어가 볼게요. 넘어오니까 국세기본법도 마찬가지네요. 확정일자, 그 국세기본법이나 지방세기본법 똑같아요. 이게 설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상속정여 종합부동산세의 우선징수 순서에 대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누가? 임차인이 대신해서 변제받는. 그러니까 얘네들이 받을 수 있던 거 임차인이 대신 가져간다는 거. 이게 이제 2023년 4월 1일부로 이제 시행되고요. 법은 아마 2023년 12월 31일자리에서 이제 국회에서 통과돼가지고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국세기본법 부칙에 보면요. 2023년 4월 1일 이후 공매는 매각 결정 똑같죠? 경매는 매각 허가 결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일단 그렇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참조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지금, 여기, 케이스 스타디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한 7가지가 있는데, 이걸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물론 이제 여기 국세기본법부터 이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케이스 스타디에서 보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